자,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공장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기술과 이런 기술들의 융합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겠습니다만 컴퓨터 비전,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 이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비전입니다. 컴퓨터 비전이라는 말에 비전, 시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서 컴퓨터가 사람처럼 보는 거구나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시각과 관련한 시스템 구조를 모방해서 컴퓨터도 물체나 상황을 식별하고 해석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기계 시스템이 시각적인 정보를 인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컴퓨터 비전은 다양한 알고리즘과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 비디오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객체를 감지, 인식, 추적하는 등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의 컴퓨터 비전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품질 검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비전을 사용을 해서 제품의 품질 검사하는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이미지를 촬영을 하고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결함인지, 불량인지, 혹은 오염인지 등을 감지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불량 제품을 식별하고 생산 공정에서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겠죠. 수동으로 하는 제품 품질 검사는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또 들쑥날쑥 일관성이 없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 라인에 병목 현상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전문 품질 관리 직원보다 뛰어난 정확성과 효율성으로 더 빨리 결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네, 이 보시는 그림은 콘택트 렌즈입니다. 대부분의 제조업체가 테스트 제품의 결함을 무작위로 이렇게 샘플링을 합니다. 하지만 컨택트 렌즈 생산 라인에서는 모든 렌즈를 하나하나씩 다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품질 관리 담당자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생산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또한 검사하다 실수로 잘못된 검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검사를 누락할 수도 있겠죠. 자, 콘택트 렌즈가 투명하기 때문에 투명한 물체로부터 품질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은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컴퓨터 비전 기술의 발전으로 AI 스마트 카메라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시 AI 알고리즘을 교육하고 검사 성능 향상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컨택트 렌즈의 이물질, 그리고 버블, 공기방울, 그리고 가장자리 훼손, 이런 것들을 식별하고 참조를 위해서 다시 검사 로그를 유지를 하고 다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비전은 투명한 컨택트 렌즈의 미세한 결함도 감지할 수가 있어서 기존에 사용하던 수동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비해서 검사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수동에 비해서 30%에서 최대 95%까지 향상된 정확도로 50배나 많은 렌즈 검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생산량 모니터링입니다. 컴퓨터 비전을 사용을 해서 생산 라인에 제품의 수량을 당연히 모니터링할 수 있겠죠. 제품의 이미지를 처리를 해서 생산된 제품의 수량을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기록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량을 모니터링하고 생산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문량, 수량 및 라인 밸런스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렇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수작업을 하는 사진과 같은 제조 라인이라고 한다면, 자, 비전 카메라로 손이나 팔꿈치 또는 어깨와 같은 골격의 움직임을 모니터링을 하고 이를 분석해서 작업자가 보다 인체공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자, 팔과 손의 위치는 어디에 배치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주문량, 수량 및 라인 밸런스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작업자 역시 바른 자세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몸의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좀 바른 자세로 앉아 보겠습니다. 자, 다음. 객체 추정 및 위치 추정. 네. 컴퓨터 비전을 사용을 해서 공장 내에서 움직이는 객체를 식별하고 따라다니면서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동 로봇이나 자동화된 차량을 비전 시스템으로 감지를 해서, 자, 위치를 추정하고 경로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동화된 운송 및 물류 작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자, 공장 외부에 연료 트럭이 제조시설에 도착한 후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를 스마트 AI 비전으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지 못하거나 고장이 나면 트럭이 굴러갈 수가 있겠죠. 트럭의 움직임을 모니터링 하도록 AI 머신 비전 시스템을 설정을 한다면 트럭이 움직일 경우에 즉각적으로 경보를 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객체를 추정하거나 위치를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안전감시입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컴퓨터 비전을 사용을 해서 작업 환경에서 안전 상태를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 시스템은 사람이나 작업자의 동작을 감지하고 위험한 상황을 식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감시하고 잠재적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사진인데요. 트럭의 내 모서리에 교통안전 표지물을 배치를 했는지, 자, 연료 주입을 하는 운영자가 적절한 장비를 차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AI 스마트 비전은 이러한 모든 안전 점검을 수행해서 절차가 올바르게 충족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서 감독관이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항상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이러한 위험한 지역에 사람이 침범하는 것을 감지를 한다면 AI 스마트 머신 비전이 즉각 경보음을 울릴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AI 머신 비전의 시스템은 운영자에게 안전 위반을 경고하고 부상을 예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동화된 검색 및 정렬.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자동화된 검색 및 정렬.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제품이나 부품을 자동으로 검색하고 정렬도 할 수 있습니다. 비전 시스템은 제품의 특정 속성이나 패턴을 인식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해당 제품을 식별하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작업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컴퓨터 비전은 스마트 공장에서 시각적인 데이터를 처리하고 응용하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 품질의 향상, 생산량의 증가, 작업 환경의 안전성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로봇으로 가보시죠. 스마트 공장에서의 로봇은 자동화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장치입니다.
로봇은 사물 인터넷 환경에서 스마트 공장의 생산성, 효율성,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공장에서의 로봇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자, 로봇은 생산 과정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보완하고 자동화를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먼저 생산 라인 자동화. 로봇은 생산 라인에서 제품을 조립하고 가공하는 등의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품을 올바른 위치로 이동을 시키고 조립하는 작업을 로봇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 속도는 높이고 인간 작업자의 부담은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류 및 창고 관리. 로봇은 물류 및 창고 관리 작업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품의 운송, 재고 관리, 포장 등을 로봇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을 하면서 제품을 정확하게 분류하고 재고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품질 관리. 로봇은 제품의 품질 관리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컨택트 렌즈 사례 기억나시죠? 비전 시스템과 조합을 해서 제품의 외관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불량을 감지를 하고 품질 검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로봇은 정밀한 검사 작업을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가 있어서 제품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위험 작업. 로봇은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독성 물질을 다룬다거나 높은 온도나 높은 압력 등 위험한 작업을 로봇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위험에 노출되는 일을 줄일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그림은 뭐인 것 같으신가요? 네. 예. 보시는 그림은 공장은 아니고요. 건설 현장의 고위험 작업 무인화의 사진입니다. 자, 시공사가 외벽의 도색 작업을 사람이 아니라 로봇한테 맡긴 거죠. 네, 로봇이 이렇게 쭉 내려오고 도색하고 하는 그런 것들. 가끔 뉴스 보게 되면 낙상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뉴스를 접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로봇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요거를 테스트 해본 결과 분진은 저감이 되고 3배나 더 빠른 속도, 3배나 더 빠른 도색 작업 속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추락사고 방지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로봇은 혼자서 동작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센서들이 결합이 되어 있고 이런 센서들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대부분의 데이터들을 수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시간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이 데이터들은 스마트 공장에서 정말 중요한 자산이 되고요. 이를 분석해서 생산 성능을 개선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예측,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로봇은 스마트 공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겠고요. 머신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로봇은 더욱더 복잡하고 지능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 공장에서 로봇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마트 공장에서의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패턴 인식 및 의사결정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이 스마트 공장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예측 유지보수.
인공지능은 센서 데이터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을 해서 장비의 이상 상태를 감지를 하고 예측 유지 보수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의 센서 데이터를 모니터링을 해서 이상 패턴이나 비정상적인 동작들을 식별하고 장비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유지보수팀한테 경고를 보낼 수 있겠죠. 다음 생산 최적화. 인공지능은 생산 계획을 최적화하고 생산 프로세스를 향상시키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및 예측 모델을 활용해서 수요 예측, 자재 관리, 생산 일정 조정 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품질 검사. 인공지능은 컴퓨터 비전 인공지능은 컴퓨터 비전 및 패턴 인식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의 품질 검사를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제품의 이미지나 센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함, 불량 또는 오염 등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품질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동영상으로 한번 보실까요? 각 공정 사이 그리고 출고 전 수행되는 품질 검사는 모든 제조업의 필수 작업입니다. 품질 검사는 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품의 품질 향상을 가능케 합니다.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리콜로 인한 평판 하락을 막아 비용과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작업입니다. 중요한 작업이지만 품질 검사는 정해진 부분의 상태를 확인하는 단순 반복 작업입니다. 다른 단순 반복 작업과 같이 사람이 장시간 수행했을 때 효율과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협동 로봇 인디는 반복 작업에도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품질 검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품질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생산 관리 시스템과의 연동도 가능합니다. 네, 품질 검사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율로봇. 인공지능은 자율로봇의 동작과 결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합니다. 로봇은 센서 데이터 및 환경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작업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로봇은 재고를 이동을 한다거나 제품을 운반한다거나 조립을 한다거나 하는 등의 작업을 알아서 자동으로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보시는 그림은 과학기술정통부 산하의 한국기계연구원이 변종, 변량의 다양한 제조 환경에서 맞춰 사용할 수 있는 모듈형 AI 기반 자율 작업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듈형 AI 기반 자율 작업 로봇은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모듈형 AI 기반 자율 작업 로봇은 생산 현장에 필요한 기능에 따라서 물품의 이송이나 매니퓰레이터, 물품을 들어올리는 리프트 등 모듈을 선택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생산 품종이나 생산량의 변화가 진폭이 크기 때문에 그때마다 맞는 전용 생산 설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을 좀 겪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활용을 하면 더 쉽게 스마트한 생산 공장을 채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로봇 협업. 인공지능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작업하는 인간 로봇 협업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로봇의 동작을 감시하고 분석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로봇과의 협업 작업을
조율하도록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에서의 기술 융합은 다양한 기술을 결합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컴퓨터 비전, 로봇,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을 융합한 사례들을 유튜브의 힘을 빌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과 센서 기술. 스마트 공장은 IoT를 통해 다양한 기계, 장비, 센서 등을 연결을 해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센서를 이용해서 생산 라인에서의 온도, 압력, 진동 등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지를 하고 이를 분석해서 불량품을 조기에 감지하거나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눈에는 되게 작은 모니터 같아 보이는데 이게 핵심 기술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장치인데요. 여기는 그 센서입니다. 혹시 이게 어떤 센서인지 아십니까? 이거요? 일단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보니까 뭔가 정보를 받는 그런 건가요? 이게 우리 압력 센서예요. 아, 압력 센서. 압력 센서인데 손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 눌렀습니다. 숫자가 변화하고 있네요. 좀 올라갔어요. 마이너스가 아니라. 네. 예, 우와.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죠. 아,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런 정보를 이렇게 먼 곳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이게 중점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모니터링이 돼야 되는데 네. 실시간으로 되려면 저희 장치가 꼭 필요한 거죠.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 없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면 이런 장치들이 다 흩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정보를 한꺼번에 가져오면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겠어요. 이해를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뭐 장비마다 알람을 띄우는 레벨이 있는데 네. 그 속에서 위에서 놀고 있는지 밑에서 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알람은 안 뜨는데. 그렇죠. 근데 저희 장비를 거쳐간 서버를 뒤져보면 네. 실제로 어떤 레인지로 생산이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터도 축적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아.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네. 향후에 이슈가 터졌을 때 분석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을 재발을 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울 수 있겠죠. 진짜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기술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IoT 기술이 접목된 센서를 통해 장비 정상 범위 등 실시간 데이터를 수집하여 얻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부품 교체 시기 등을 사전에 미리 예측하여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들어봤는데 그러면 이 기술이 어떤 산업에 가장 많이 적용되나요? 예원 씨가 보기에는 어떤 산업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이 수치가 되게 미세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미세한 제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닌가요? 네. 저희가 첫 번째 그 설치를 하기 시작한 게 반도체 쪽이라서 네. 반도체 쪽에만 설치하는 건가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맞아요. 계시는데요. 반도체에만 꼭 쓰이는 센서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반도체 회사든 화학 회사든 식품 회사든 어차피 장치에 들어가는 센서가 있다면 업종에 상관없이 과연 센서가 안 들어가는 공장이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아마도 대부분의 공장에, 아니 거의 다 모든 공장에 전부 다 이 센서와 IoT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빅데이터와 분석 기술. 앞서 영상에서도 빅데이터라는 말이 좀 나왔었는데 스마트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대량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IoT와 센서들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생산 라인의 효율성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생산 라인에서의 혹시나 모를 병목 현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식별하고 생산량, 품질, 유지보수 등에서 측면에서의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도출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같이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아주 스마트한 공장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 외관을 봤을 때 아주 깔끔하긴 한데, 아직 그 똑똑함을 찾지 못했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이 화면을 보시면은 원재료의 중량, 제조일자, 온도 등의 다양한 빅데이터들을 자동으로 생산, 수집, 정제, 분류하여 생산 공정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맞네. 그러고 보니까는 이게 지금 다, 작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군요. 그러면은, 이게 직접 생산되고 있는 그 과정을 한번 확인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지금 바로 공장으로 가시죠. 공장 안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수집되어 활용되고 있는지 직접 공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자. 자, 이 빅데이터 기술이 이 생산 과정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러 왔는데요. 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는 먼저 그 오리 불고기를 생산하는 공장이고요. 먼저 그 오리 원료가 들어와서 전체 중량을 재고, 그 다음에 이제 충진기를 통해서 이제 소분 과정을 통해서 제품화하기 위해서 이제 분할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원료가 가다듬어지면은 포장을 해서 출하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각각의 원료에 대한 그 중량 정보, 그 다음에 이제 그 제품의 이제 생산 정보, 그리고 각가지 요 환경에 필요한 온도 정보들을 전체 다 취합한 빅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이제 시각화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무실이나 핸드폰 같은 그 모니터링으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의 각 과정들을 빅데이터가 다 수집을 해갖고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사람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수기 작업이나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떤 생산량이나 중량 정보에 대한 그런 오류나 미스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자동화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은 수치적으로 정확도가 높아지고 이런 작업자 그 시수도 줄이게 되고, 그리고 실제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납기 같은 정보도 맞출 수가 있어서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 여러모로 이 생산과 또 이 모니터링까지 다 되기 때문에 정말 사람 일을 많이 도우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장점이 또 있다면서요? 이번에 도입한 시스템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 PC나 그런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다양한 단말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 구축을 했었고요. 스마트폰에서도 이런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람이나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시에 공장 안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쉽게 그 부분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서 문제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려면 재료의 중량을 체크하여 소분 과정을 거친 후 제품화하기 위해 분할을 시킨다. 그 후 분할된 원료가 다듬어지면 포장되어 제품이 출하되는데, 이 모든 과정 중 기업의 플랫폼은 공장 내부 센서를 통해 원료에 대한 중량 정보와 제품의 생산 정보, 공장 환경에 필요한 온도 정보들을 전체 다 취합해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자료들을 시각화시켜 모니터링을 도와준다. 자, 앞으로도 쭉 그러겠습니다만 IoT와 센서, 빅데이터 이렇게 무 자르듯이 딱 나눠지는 건 아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융합이 돼서 지금 두 가지 영상을 보시게 되면, 자, IoT와 센서들에서 발생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뭐예요? 빅데이터잖아요. 예, 그 빅데이터를 가지고 이 다음에 설명을 드릴 인공지능, AI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한 다음에 걔를 다시 현장에 적용시키는 이러한 형태의 융합 사례들로 쭉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어쨌든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리고 머신러닝 기술. 자, 스마트 공장에서는
AI와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고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해서 제품 분량을 자동으로 감지를 하거나 분류를 하거나 머신러닝을 통해서 생산 라인의 운영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예측을 한다거나 최적화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역시 관련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연간 2,100만 톤의 조각을 생산하는 곳답게 남다른 규모를 자랑하는데요. 몇 해 전 일부 공정과정의 지능화를 시작으로 꾸준히 디지털 전환의 기반을 확립하며 스마트 팩토리라는 제조 혁신을 이뤘습니다. 제철소에선 철강 제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공정을 연속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선 제품의 생산 계획을 세우고 용광로의 상태를 체크하는 등 숙련된 기술자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스마트 팩토리 도입으로 자동화 및 지능화를 이루며 제품 생산 효율이 향상되고 사람의 업무 부담은 줄었다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사물 인터넷을 기반으로 공장의 모든 것이 소통하며 생산성, 품질,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 공장을 말하는데요. 제품 생산 계획에서부터 공정 과정까지 지능을 얻은 제철소는 사람의 도움 없이 움직이며 최적의 공정 과정을 찾아 제품을 만들어내죠. 슬래브라는 중간 소재를 고객사가 원하는 사이즈와 재질로 만들어내는 열연 공정에 일어난 변화는 눈여겨볼 만합니다. 열연 공정은 슬래브에 열을 가해 일정한 톡과 두께로 압축하고 냉각시켜 두루마리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인데요. AI의 적용으로 지능을 얻은 만큼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공정 과정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운전실에선 열연 공정 모니터링이 이루어집니다. 최근엔 인공지능이 탑재된 카메라를 도입해 휴먼 에러를 최소화하고 있죠. 성분, 사이즈 등의 정보가 포함된 마크를 카메라로 인식한 뒤 주문에 맞는 슬래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제품 제작에 사용될 슬래브가 바뀌는 것을 방지해주는 거죠. 도금 공정 과정도 한층 진화했습니다. 과거엔 숙련된 기술자가 아연 도금량을 제어했다면 이제 그 일을 딥러닝이 해내죠. 조건에 따라 목표 도금량을 스스로 학습해 도금량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된 건데요. 도금량 제어 적중률이 99%를 웃도는 이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로 등재됐다고 합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생산성 증대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 된 겁니다. 자, 단순하게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했던 일들, 그 미세한, 그 감으로 했던 그런 일들도 머신러닝을 통해서 전문가 못지않게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 기술입니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VR 및 AR을 이용해서 생산 과정에서의 시뮬레이션 및 작업 지원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VR을 통해서 실제 생산 라인을 경험을 한다거나 AR을 이용해서 작업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업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 보시겠습니다. 갈색은 하수관로고 파란색은 상수관로인데 요 관로들이 땅 속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지하 속관들이 태블릿 화면으론 보인다.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해서 도로에 어디든 땅을 파지 않고도 이렇게 아까처럼
시설물을 볼 수 있도록 개발을 했습니다. 현실 세계에 없는 가상의 사물, 정보를 합성해 마치 원래 환경에 존재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놀라운 증강현실 기술. 이 기술은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이 파고들어 다양한 곳에 적용되고 있는데 굴착공사 시 정확한 지하 시설물의 정보 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현장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단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AR 기술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라고 결정을 했고요. 지하 매설된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이제 그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해 주는데 굉장히 적합한 기술이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기술 실현의 기반은 바로 데이터베이스. 곳곳의 지하 시설물 정보를 일일이 계측하기보다 관련 기관으로부터 2D 데이터를 받아 그대로 활용한다고. 이 지도에는 상수관, 하수관, 가스관, 전기, 통신, 열배관, 송유관 이 7대 지하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이 데이터들을 모두 올려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지하 시설물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용 애플리케이션까지 자체 개발했단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AR 엔진을 통해서 2D 데이터를 입체 영상인 3D 데이터로 최종 변환해줘서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안에 내장된 모바일 엔진이 평면의 2D 데이터를 3D 데이터로 변환. AR 기술을 구현하는 첫 번째 방식은 QR코드를 활용한 방식인데 위치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곳곳에 부착해 시설물 정보를 알 수 있고 기술자는 여기서 더욱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또 다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고정밀 GPS 수신기입니다. 타블렛이나 핸드폰 안에도 위치를 수신할 수 있는 수신칩이 있는데 그것들은 오차가 이제 1.5m에서 3m 정도 이제 오차가 발생을 하거든요. 요거를 활용하게 되면 오차가 2cm 미만으로 줄게 됩니다. 세밀한 위치 정확도 확보를 위해 고정밀 GPS 수신기까지 개발해 현장의 오차값을 최소화한 게 특징. 뿐만 아니라 눈앞에 다양한 정보 그래픽을 펼쳐주는 웨어러블 기기까지 적용해 더 특별한 증강현실 기술 확대에 힘쓰고 있다. VR 홀로렌즈를 쓰면 내가 마치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지하 매설물 관리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네, 스마트 공장에 적당한 이런 동영상들이 좀 있을 것 같았는데 못 찾아가지고 네, 스마트 공장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AR을 통해서 어떤 좀 편리함을 그리고 안전함을 같이 추구하는 영상. 네, 스마트 공장에 적용되어 있는 AR, VR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검색 능력이 좀 딸려가지고 네, 스마트 공장은 아닙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충분히 스마트 공장에도 활용할 수 있는 네, 휴대폰을 통해서 증강현실을 보고 이 제조물이 어떤 건지, 이 기계가 어떤 건지, 사용법은 어떤 건지를 보여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VR을 끼고 나서 네, 증강현실을 통해서 초보 사원이, 초보 작업자가 어떤 고가의 장비를 조절을 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자율주행 로봇 및 자동화 기술입니다. 스마트 공장에서는 자율주행 로봇과 자동화 기술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생산 과정에서의 인력을 대체를 하거나 보조를 하거나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부품이나 제품을 운반을 하거나 생산 과정에서의 반복적인 작업들을 수행할 수가 있으면서 이런 자동화 기술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자동으로 제어하고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통해서 생산 과정의 안전성 그리고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겠죠.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게 혹시 이게 바로 그 물류 로봇입니다. 물류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은 자율주행을 해서 목적지까지 스스로 이동을 하는 로봇입니다. 물건을 대신 옮겨주는 거죠. 자율주행 물류 로봇이란 운전자 없이 스스로 자율주행해 물류를 운반하는 로봇을 뜻한다. 일반적인 물류차는 운전자가 탑승해서 운전해줘야 하지만 이 회사의 자율주행 물류 로봇은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지도를 입력하지 않아도 스스로 길을 찾아 이동할 수 있다. 박사님, 그럼 오늘 제가 볼 기계가 이 자율주행 로봇 요겁니까? 요거? 요 아이? 네, 사실은 얘가 아니고 자율주행 로봇은 바로 요놈입니다. 자율주행 로봇은 여기 이 센서가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가지고 장애물도 피하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도 찾아내가지고 스스로 혼자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로봇입니다. 아, 스스로 목적지까지 알아서 잘 찾아갑니까? 네, 아주 잘 찾아가죠. 그럼 지금 뭐 입력해가지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태블릿으로 제가 주행을 시켜볼게요. 자율주행 시작! 버튼 한 번에 자율주행을 시작한 로봇. 장애물이 갑자기 앞에 끼어드니 그 자리에 바로 긴급제동을 하는데 안전주행의 비밀은 바로 이 똑똑한 센서들에 있다. 메인 센서가 먼저 길을 인식하고 2D 라이다 센서와 초음파 센서가 장애물을 감지해준다. 박사님, 제가 막 이 로봇 앞에 달려들었는데도 바로 멈추고 네. 굉장히 안전하고 똑똑한 이 자율주행 로봇은요, 주로 어디에서 좀 많이 쓰일까요? 네,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실어서 목적지까지 날라주는 용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물류센터에서 많이 쓰이고, 그뿐 아니라 마트, 병원, 큰 사무실까지 어디서든지 물건 나를 일이 있으면 어디든지 갑니다. 물건 나를 일이 있다면 어디든지 간다. 네. 굉장히 편리하겠습니다. 네. 대형 물류 이동이 필요한 물류센터나 대형 마트, 수술실 키트나 의약품 배송을 할 수 있는 병원까지 물류 운송이 필요한 현장에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네, 지금까지 자율주행 로봇이었고요. 자,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자, 스마트 공장은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처리하거나 공유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생산 라인에서 생산되는 데이터는 저 멀리 클라우드에 저장이 돼서 다양한 부서나 장소에서 접근할 수가 있고요. 고성능 컴퓨팅을 통해서 복잡한 분석이나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생산 라인을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같이 한번 보시죠. 클라우드 컴퓨팅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컴퓨팅 파워 등의 IT 자산을 구름 위로 상징되는 가상의 영역에서 서비스하는 컴퓨팅 환경을 의미합니다. 과거 컴퓨팅은 CD나 DVD 패키지를 설치하여 개인용 컴퓨터에서 실행하거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실시한 전산실 혹은 데이터 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제는 구름 저 너머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서버나 운영 시스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금과 같은 금융자산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보관하여 예치된 금융자산은 언제 어디서나 ATM을 통해 찾을 수 있지만, 사실 내가 맡긴 금융자산이 정확히 어디에 있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공장 내 센서들에서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들, 그런 빅데이터들을 어딘가에는 저장을 해야 될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저장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가공을 한 다음에 다시 실행 명령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을, 그런 컴퓨터들을, 그 컴퓨터가 저 멀리 클라우드에 있는 것을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예. 장점의 경우에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다 볼 수가 있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만, 단점으로는 보안에 대한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라고 하더라도 바로바로 옆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느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반대되는 개념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방대한 데이터를 중앙 집중 서버가 아닌 분산된 소형 서버를 통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사물 인터넷 IoT의 확대로 데이터의 양이 방대해지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술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중앙 서버가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던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를 보완하는 엣지 컴퓨팅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기존의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교해 정보의 이동거리가 짧아지면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데이터가 분산되어 보안 문제 해결책으로도 떠올랐습니다. 엣지 컴퓨팅은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가상현실, AR 등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화장실 조명 끄기, 그거는 센서들의 일을 중간에 허브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엣지 컴퓨팅처럼 저 멀리 삼성의 클라우드 서버까지 가지 않더라도 허브 단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엣지 컴퓨팅이라고 비유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에어컨처럼 직비 통신을 쓰지 않은 와이파이 통신을 쓰는 것들은 서버를 한번 갔다 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산 처리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저 멀리 보내서 여러 쪽에서 한꺼번에 모니터링 할 수 있느냐의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다음 3D 프린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D) 프린팅 기술은 스마트 공장에서의 제품을 개발하거나 생산할 때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통해서 부품이나 제품을 프로토타입을 빠르게 제작할 수가 있겠죠. 비싸게 이렇게 금형 뜨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3D 프린팅으로 매우 빠르게 그리고 매우 저렴하게 제작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맞춤형 제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산 과정에서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3D 프린팅으로 집도 짓더라고요. 3D 프린팅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것 같아서 동영상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자, IoT와 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자율주행 로봇, 클라우드 컴퓨팅, 3D 프린팅, 이것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술 융합의 사례들은 스마트 공장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융합의 범위는 확장되고 발전할 것이고요. 실제 사례는 산업과 기업의 요구에 따라서 더욱더 다양해질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번에 배운 내용들, 이렇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센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데이터 제어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이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